안녕하세요. 세아로사입니다. 여러분, 주사 피부염은 왜 쉽게 자극받고 민감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사 피부염이 낫고 나서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피부 장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사 피부염이 걸렸던 원인도 잦은 각질 제거와 잦은 스크럽, 그리고 20대 초반에 성인 여드름으로 힘들 때 종합병원에 가서 받았던 박피가 제 주사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렇게 추운 계절, 건조한 계절인 가을, 겨울에도 피부 장벽이 단단하지 못해서 더 붉어지고 더 열감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피부 장벽이 우리 피부에 중요한 걸까요? 피부 장벽의 기능에는 첫 번째,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유해물질,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피부 내부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유지입니다. 피부 장벽은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 피부의 수분 함량을 유지해주고 이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pH 균형입니다. 우리 얼굴 피부의 정상 pH는 일반적으로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이 범위는 피부가 산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요. 피부 장벽은 피부의 자연적인 산도, 즉 pH를 유지하여 피부의 수분 손실을 줄이고 유해한 세균이나 병원균의 성장에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pH 균형이 깨지면 건조함, 민감함 또는 염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반응입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의 침입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제공하며 면역세포가 피부 장벽에 존재하여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는 콜라겐 및 엘라스틴 보존입니다. 건강한 피부 장벽은 피부 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호하여 피부의 구조적 건강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해지며 염증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보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피부 장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각질층,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표피라는 거고요.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바로 피부 장벽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각질층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부 장벽의 손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주로 각질층의 상태와 기능 저하를 의미해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첫 번째, 수분 손실 증가입니다. 즉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외부 자극, 온도 변화나 화학물질 등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져서 저희 같은 주사 피부염 환자들에게는 더 쉽게 빨개지고 더 쉽게 뜨거워지겠죠. 세 번째는 염증 및 자극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생리적 기능 저하입니다. 피부의 방어 기능이 감소하면서 세균이나 기타 유해물질의 노출 위험이 커져요. 피부 장벽은 주로 각질층에 해당하지만 만약 손상이 깊어지면 피부 속에 진피층과 연결되어 있는 염증 반응이나 회복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피부 장벽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환경적 스트레스에는 자외선, 온습도 변화, 오염물질, 그리고 잘 맞지 않는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들. 제 원인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각질 제거랑 스크럽, 또 호르몬 불균형이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수분 부족 등등이 있고, 또 과음도 저한테는 원인이 있었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시술을 잘못 받아서 또는 스테로이드를 과용량으로 써서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피부 장벽 손상이 먼저 와서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주사 피부염이 먼저 생기고 이후에 피부 손상이 생기는 건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고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붉은 피부를 얻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더 붉어지고 피부에 여드름이 생기고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그리고 각질도 심해졌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주사 피부염이 오고 이후에 피부 장벽 손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일반적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 주사 피부염 발병 가능성이 높아져서 피부 장벽 손상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사 피부염이 먼저 생기고 이후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피부 장벽이 먼저 손상되신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사 피부염을 앓고 있을 때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극, 아하, 바하 같은 각질을 녹이는 성분이 없는 순한 클렌저와 본인에게 잘 맞는 보습크림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피부 장벽, 보습에 좋은 성분에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등 좋은 성분이 많은데 저는 히알루론산은 잘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제품을 지금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는 절대 뜨거운 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차가운 물이나 보통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요. 그리고 수건을 사용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어요. 얼굴을 닦을 때 쓰는 수건도 마찰이 돼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수건을 잘 안 쓰고 있어요. 만약에라도 수건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톡톡 요렇 정도로만 닦아내고 있어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습관에는 차 탈 때 절대 히터를 켜지 않아요. 히터를 켜면 일단 제가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목에서 바로 반응이 오고요. 피부가 바싹바싹 바른다는 느낌이 체감으로 느껴져요. 남편이 춥다고 히터를 켜면 제가 바로 꺼버리고 해서 남편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부가 민감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차에서는 히터를 절대 켜지 않습니다. 또 간단한 습관에는 집에 있을 때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해요. 레몬물을 자주 타 먹거나 아니면은 맹물도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이렇게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은 주사 피부염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외부 자극에 대한 내성도 높아지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어서 주사 피부염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피부 장벽을 지켜 주사 피부염을 탈출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문의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